엄마, 오늘은 좀 일찍 가시는 게 어때요? 왜? 내가 뭐 방해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정이가 오늘 회사 일이 좀 있대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은희는 방금 전까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아들 지훈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며느리 민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은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눈치 없이 산 적은 없었다. 아들 내외가 바쁜 건 알았지만 오늘따라 자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은희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아들이 승진하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민정은 더 바빠졌고 손녀 아라는 입시 준비로 방문을 닫고 지냈다. 은희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를 도왔다. 아라의 학원 마칠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해 두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의 그 말투는 달랐다. 일찍 가시는 게 어때요라는 문장 속에는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은희는 그걸 모를 만큼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은희의 가슴 한편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은희가 끼어들 틈이 점점 좁아지고 있을 뿐이었다. 은희가 사는 단독주택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가 가꾸던 작은 화단은 여전히 계절마다 꽃을 피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은희를 감쌌다. 텅 빈 집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 공간이 편안했다. 부엌에 들어서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는 동안 은희는 냉장고에 가득한 반찬통들을 바라봤다. 지난주에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려고 만들어둔 것들이었다. 이제는 그것들을 언제 가져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에 2번이 많다면 한 번으로 줄여야 할까? 아니면 한 달에 1번 정도로 해야 할까?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은희는 자신의 하루를 되짚어봤다. 아침에 일어나 화단에 물을 주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들네 집에 가서 청소를 돕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그건 은희 혼자만의 생각이었을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길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저녁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은희는 홀로 저녁을 차렸다. 간단하게 된장찌개 하나와 밑반찬 몇 가지.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작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일을 곱씹었다. 아들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다. 며느리를 탓할 생각도 없었다. 다만 은희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저녁 뉴스를 보다가 은희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봤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은희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손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은희가 끼어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은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 밤이 깊어지면서 집은 더욱 고요해졌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특별히 나쁜 날은 아니었다. 그저 작은 파문이 일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질문을 깨웠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손녀 아라의 17번째 생일이었다. 은희는 며칠 전부터 아라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일 준비를 했다. 찹쌀로 만든 약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아라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표 약식을 좋아했고 은희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생일 당일 오후 은희는 두 손 가득 음식을 들고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현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민정의 목소리였다. 요즘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라 생일이라 오시는 건 당연하지만 평소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시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엄마도 외로우실 텐데 뭐. 지훈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외로운 건 이해해요. 근데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오면 어머님이 계시니까 옷 갈아입는 것도 조심스럽고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은희의 손에 들린 케이크 박스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기가 담긴 말은 아니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짜증보다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은희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처럼 박혔다.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계단참에 서서 숨을 고르는 동안 안에서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그래도 오늘은 아라 생일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요. 제가 어머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은희는 다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민정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였지만 은희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응, 아라 생일인데 미역국하고 약식 좀 만들어 왔어. 거실로 들어서자 아라가 방에서 나왔다. 교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다. 할머니, 왔어요? 그래, 우리 아라 생일 축하한다. 은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라는 약식을 보자 환한 얼굴로 웃었고 그 미소가 은희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방금 전 들은 대화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는 둥글게 식탁에 앉았다. 지훈이 아라에게 케이크 촛불을 켜주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은희도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엄마, 오늘은 좀 천천히 가세요. 아라도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마 아까 민정과 나눈 대화 때문에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아니다. 아라 내일 학원 가야 하잖니. 나는 일찍 갈게. 할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아라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은희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다음에 천천히 보자. 오늘은 할머니가 집에 볼 일이 좀 있어서. 현관을 나서는 은희의 뒷모습을 보며 민정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지훈도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배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은희는 창밖을 응시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은희의 귓가에는 민정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요즘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들은 악이 없는 진심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은희는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믿었는데 실은 부담이 되고 있었다.
선의로 한 모든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간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았을 때 은희는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를 한 잔 끓였다.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은희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희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그 경계가 흐릿했다. 밤은 깊어갔고 은희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고 그 파문은 점점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들네 집에 갈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언젠가 꺼내보려고 했던 것인데 계속 미뤄왔었다. 은희는 사진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은희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은희는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봤다. 결혼사진,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마다 은희는 옆에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진의 중심은 늘 다른 사람이었고 은희는 그 주변에 서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사진들도 있었다. 아들의 결혼식, 손녀가 태어났을 때 은희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했지만 여전히 사진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주인공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다. 사진첩을 덮으며 은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왔다. 그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역할들 속에서 은희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다. 은희는 화단으로 나가 꽃들을 바라봤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이 심었던 장미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은희는 혼잣말을 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은희에게 당신도 좀 쉬어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다. 쉬는 게 뭔지, 쉬어서 뭐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을 탓할 생각은 없었다. 며느리를 원망할 마음도 없었다. 다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다. 저녁 무렵 은희는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라고 하기엔 작은 공간이었지만 남편의 책들과 은희의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책장 한쪽에는 은희가 젊었을 때 모았던 수필집들이 꽂혀 있었다. 한 권을 꺼내 펼쳤다. 페이지 사이에서 오래된 메모지가 떨어졌다. 은희가 몇십 년 전에 쓴 것이었다.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다. 도자기 배우기, 제주도 여행, 책 천천히 읽기, 그림 그려보기. 은희는 메모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중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이루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항상 다른 일이 먼저였고 은희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밀렸다. 밤이 되어 은희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였지만 많은 생각을 한 하루였다. 나도 변해가야 할 때가 왔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다. 변한다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가족을 멀리하는 것도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은희 자신을 위한 자리를 조금 만들어 보는 것. 그게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았다. 오랜 시간 자신은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은희를 위한 시간도 필요했다. 그게 이기적인 건 아닐 것이다. 그저 균형을 찾는 일일 뿐이었다. 잠들기 전 은희는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봤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힌 것 같았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기만 하지 않겠다는 것. 은희 자신의 삶도 함께 챙기겠다는 것. 그 작은 결심이 은희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사흘 후 은희는 오랜만에 동네 시장으로 나갔다. 집에만 있으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시장은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희? 은희 맞지? 돌아보니 오랜 친구 여리가 서 있었다. 여리는 은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자주 만나지 못했다. 순자의 남편이 편찮아서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순자야,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쩜 이렇게 우연히 만나.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간의 안부를 나눴다. 순자는 남편이 최근 요양원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소처럼요. 별일 없이. 하지만 은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순자는 오랜 친구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순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이 열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들네 집에서의 일, 며느리의 말, 그리고 자신이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들. 순자는 조용히 은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경청했다. 은희가 이야기를 마치자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은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고생이라니 당연한 걸 한 건데. 당연한 게 어디 있어.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시간 하나 없이 살았잖아. 그게 당연한 거라면 우리는 언제 자기 삶을 사냐? 순자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명확했다. 은희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참고만 살지는 말자. 가족이 소중한 건 맞지만 은희야, 너 자신도 소중하잖아. 그래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은희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재정 정리 같은 거 해봤어? 재정? 그냥 통장에 얼마 있고 집이 있고 그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럼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남편 일로 정신없을 때 재정 정리를 해보니까 생각이 정리되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보이더라. 순자는 자신이 아는 전문가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준섭이라는 사람인데 노후 서류 정리와 재정 상담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했다. 물론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한 번쯤은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가족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놓치게 되거든. 은희는 순자의 말을 곱씹어 봤다. 재정 정리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닐 것이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는 일. 그게 나쁠 리 없었다.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말고. 두 사람은 차를 다 마시고 찻집을 나섰다. 헤어지기 전 순자는 은희의 손을 꽉 잡았다. 은희야, 이제는 은희 씨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순자의 말들을 되새겼다. 너무 참고만 살지는 말라.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라. 그 말들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저녁 무렵 은희는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집 등기부등본. 한참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은희는 그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상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다. 이 서류들이 은희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었다. 은희는 순자가 준 준섭이 연락처를 꺼내 들여다봤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다음 날 오후 은희는 준섭과 만나기로 한 작은 사무실 앞에 섰다. 건물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은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준섭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차분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순자가 소개해준 덕분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임에도 어색하지 않았다. 순자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과 재정 관련 책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몇 가지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상담이라기보다 은희 씨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은희는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집 등기부등본, 연금 관련 서류. 준섭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며 중간중간 질문을 했다. 이 보험은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한 20년 전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었어요. 이건 만기가 지났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아, 그거 아들 결혼할 때 썼어요. 준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할 뿐이었다. 1시간쯤 지나자 은희의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준섭은 종이 한 장에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보시다시피 은희 씨는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근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요? 지난 몇 년간 가족을 도우시느라 쓴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은희 씨 자신을 위한 여유 자금이 많이 줄었어요.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아들 결혼 자금, 손녀 학원비 보조, 명절 때마다 주는 용돈. 하나하나가 기쁜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은희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희 씨 자신의 노후도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섭은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매달 쓰는 돈을 정리해보고 가족에게 주는 지원과 자신을 위한 지출의 균형을 맞춰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 예를 들어 은희 씨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위한 자금을 따로 모으는 거죠.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 자금, 취미를 갖고 싶다면 그걸 위한 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준섭의 말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자면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너무 크진 않으세요? 집이요? 단독주택이면 관리도 힘들고 혼자 살기엔 공간이 넓잖아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관리가 편하고 사람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은희는 그 제안에 조금 놀랐다. 지금 사는 집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고 추억이 많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관리가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청소하기도 만만치 않았다. 물론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은희 씨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은희는 사무실을 나섰다. 손에는 준섭이 정리해준 서류들과 몇 가지 제안이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은희는 오늘 나눈 대화를 곱씹어봤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다. 숫자들이 은희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준섭의 제안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은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매달 지출 정리하기, 나를 위한 자금 따로 모으기, 이사 가능성 생각해보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힌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은희는 서재로 들어가 예전에 찾았던 메모지를 꺼냈다.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적힌 그 종이. 도자기 배우기, 제주도 여행, 책 천천히 읽기, 그림 그려보기. 이제는 이 목록이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희는 메모지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앞으로는 내 삶도 함께 챙기자. 그 문장이 은희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가족을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다만 은희 자신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심이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밤이 깊어지고 은희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첫 결정을 내렸고 첫 발걸음을 뗐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다. 은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평소와 달리 아들네 집에 연락하지 않았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청소를 도우러 가지도 않았다.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준섭과의 상담 이후 은희는 매일 아침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다. 작은 노트에 하루 지출을 기록했다. 시장에서 장본 것, 마트에서 산 생필품, 전기세, 수도세.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적다 보니 자신의 소비 패턴이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아들네 집을 위해 쓴 돈이었다. 반찬 재료비, 손녀에게 주는 용돈, 명절 준비 비용. 한 달에 계산해 보니 제법 큰 금액이었다. 은희는 그 숫자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쁜 일에 쓴 돈은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다. 수요일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희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괜찮다.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있어. 아프신 건 아니시죠? 아프진 않아.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평소 자주 연락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니 걱정되는 게 당연했다. 제가 주말에 들를게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어.
너 바쁠 텐데 괜히 오지 마. 엄마, 그래도 괜찮다니까. 나 요즘 좀 바빠. 전화를 끊고 난 후 은희는 자신이 한 말을 되새겼다. 나 요즘 좀 바빠. 사실 특별히 바쁜 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다. 아들을 만나면 또 평소처럼 행동하게 될 것 같았고, 그러면 자신이 세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금요일 오후 은희는 순자를 다시 만났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섭 씨 만나고 어땠어? 좋았어요. 덕분에 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일단 가계부부터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들네 집에 가는 횟수를 좀 줄였어. 잘했어. 거리를 두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서로를 위해 필요한 거야. 근데 아들이 걱정하더라고. 아프냐고 물어보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걱정하지. 평소와 다르니까. 근데 너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삶을 정리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도 들려주었다. 남편이 편찮아진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나도 요즘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어. 남편 병원 가는 날 외에는 내 시간을 갖기로 했어. 동네 도서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물론이지.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어. 남편 놔두고 내가 뭐하러 돌아다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더 건강한 거더라고. 내가 건강해야 남편도 잘 돌볼 수 있으니까. 은희는 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을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는 것. 그걸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민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혹시 서운하신 일 있으셨나요? 지훈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은희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서운한 건 맞았다. 며느리의 말이 상처가 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요즘 생각할 게 조금 있어서 바쁘다. 걱정 마라. 짧은 답장을 보내고 은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생각할 게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실제로 은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후에 준섭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난번 상담 이후 몇 가지 서류를 더 확인할 게 있다고 했다. 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일요일, 은희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오랫동안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새삼스럽게 보니 낡고 불편한 곳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실 문은 삐걱거렸고 부엌 수도꼭지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겨울이면 추운 방, 여름이면 더운 거실. 준섭이 제안했던 이사를 다시 떠올렸다.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 관리가 편할 것이다. 난방도 잘 되고 보안도 좋고 사람들도 가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집을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아들이 자란 공간이었다. 저녁 무렵 은희는 베란다에 나가 해지는 풍경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은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은희는 조용히 결심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은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월요일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 서재 정리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다. 서재에는 남편의 책들, 오래된 서류들, 아들의 학창시절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첫 번째로 손이 간 곳은 남편의 책장이었다. 두꺼운 법률 서적들, 역사책들, 시집들. 남편은 책을 좋아했다. 저녁마다 이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곤 했다. 은희는 책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었다. 어떤 책은 버리고 어떤 책은 남기고 판단이 쉽지 않았다. 모든 책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페이지 모서리를 접어둔 것, 밑줄을 그어둔 것, 메모를 남긴 것. 은희는 책들을 천천히 넘기며 남편을 떠올렸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리는 스타일이었다. 아마 지금 상황을 봤다면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은희는 결심했다. 남편이 특히 아끼던 책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동네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다음은 아들의 물건들이었다. 초등학교 때 상장, 중학교 때 미술작품, 고등학교 때 졸업 앨범. 은희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작고 귀여웠던 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45이었다.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물건들을 은희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 은희는 상자 하나를 준비해서 중요한 것들만 담았다. 상장 몇 장,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아들에게 물어보겠지만 아마 아들도 관심 없을 것이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물건들은 점점 의미를 잃어간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은희는 옷장을 열었다. 옷장에는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다. 몇 년 전에 산 옷, 몇십 년 전에 산 옷. 어떤 옷은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어떤 옷은 유행이 지났다. 은희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어봤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어떤 옷은 여전히 잘 어울렸지만 어떤 옷은 이제 맞지 않았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은희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필요한 옷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다. 깨끗한 옷들은 동네 복지관에 가져다 주면 될 것이다. 옷장이 비워지자 공간이 넓어 보였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오후 내내 은희는 집 안 곳곳을 정리했다. 부엌 찬장에 쌓여있던 그릇들, 거실 장식장에 놓여있던 소품들, 베란다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들. 하나씩 손에 들고 물었다. 이게 지금 내게 필요한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렸다. 처음엔 미련이 남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후련해졌다. 오래된 것들을 버리는 게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 저녁 무렵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다.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집이 훨씬 깔끔해졌고 마음도 가벼워졌다. 물건을 버리면서 은희는 자신의 삶도 함께 정리하고 있었다. 특히 깨달은 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을 먼저 챙겨왔는지였다. 남편의 물건, 아들의 물건, 가족을 위한 물건. 집 안 곳곳에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지만 정작 은희 자신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은희를 위한 공간도 필요했다. 은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공간. 은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밤이 되어 은희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 버린 것들이 떠올랐다. 남편의 책, 아들의 물건,
오래된 옷들. 미련이 남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버리는 것과 남기는 것. 그 선택을 하면서 은희는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채워나가야 할지도 보이기 시작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볼 것이다. 은희를 위한 것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은희가 문을 여니 민정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들어와. 은희는 민정을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정은 거실을 둘러봤다. 평소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머니, 집 정리하셨어요? 응, 요즘 좀 정리하고 있어. 차를 마주하고 앉았지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요즘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연락도 뜸하시고 집에도 안 오시고 혹시 저희한테 서운하신 일 있으세요? 은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서운한 게 없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정을 탓하고 싶지도 않았다.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무슨 생각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된 것 같았다. 피하거나 숨기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번 아라 생일 때 현관 앞에서 민정이 말들었어.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챈 듯했다. 어머니, 그건 괜찮아. 민정이가 틀린 말한 건 아니니까.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나거나 원망스러운 톤이 아니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너무 자주 갔나 봐. 너희도 바쁜데 부담이 됐을 거야.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한 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그날 너무 피곤해서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들으실 줄은 몰랐고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심 아닌 말을 했을까? 피곤해서 나온 말이 진심이지. 은희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자주 간 건 맞아. 너희 생활에 끼어든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은희는 손을 들어 민정의 말을 조용히 멈췄다. 들어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은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도 이제는 내 삶의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해. 그동안은 가족 뒷바라지하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어. 남편 돌보고 아들 키우고 손녀 챙기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민정은 조용히 은희의 말을 들었다.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 내가 나를 좀 돌봐야 할 시간이 온 거지. 가족이 소중한 건 변함없어. 근데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 민정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 말 덕분에 내가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니까.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희는 손수건을 건넸다. 울지 마.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너희는 너희 생활 잘하면 돼. 나는 나대로 내 생활을 찾아갈 거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는 최근에 한 생각들을 들려주었다. 재정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집을 정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사요?
이 집을 떠나시려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생각은 해보고 있어. 이 집이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거든. 그래도 이 집은 아버지랑 함께 사셨던 곳인데. 그래서 더 떠나기 힘들지. 근데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 민정은 은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단하고 명확한 생각을 가진 줄 몰랐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필요하면 부탁할게. 민정이 돌아간 후 은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늘의 대화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대화였다.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니 오히려 관계가 더 명확해진 것 같았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될 것이다. 책임을 돌리거나 탓하지 않는 대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은희는 알았다.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은희는 준섭과 여러 번 만났다. 함께 부동산을 돌아보고 여러 아파트를 구경했다. 어떤 곳은 너무 비쌌고 어떤 곳은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 찾은 곳이 지금 은희가 서 있는 이 아파트였다. 작은 평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남향이어서 거실이 환했고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다.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있었다. 여기 어때요? 준섭이 물었다. 은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은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다. 오랜만에 스스로 선택한 공간이었다. 은희를 위한 공간. 은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사 날짜는 한 달 후로 잡았다. 그 사이 은희는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가구를 알아봤다. 준섭과 여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사업체도 소개해주고 가구점도 함께 가주었다. 지훈에게도 이사 소식을 알렸다. 아들은 놀라며 반대했다. 엄마, 왜 갑자기 이사를 해요?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안 돼요? 이 집은 너무 크고 관리가 힘들어. 나 혼자 살기엔 부담스러워.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너희 집에 가면 너희한테 부담이지. 나는 내 공간이 필요해. 지우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사 전날 밤 은희는 집을 천천히 돌아봤다. 거실, 부엌, 침실, 서재. 모든 공간에 추억이 남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아들을 키우며 울고 웃었던 순간들. 미안해,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아서. 은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근데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이제 좀 쉬어야 한다는 거. 이사 당일 은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텅 빈 집은 낯설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이 집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니 짐들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이사업체 사람들이 가구를 배치하고 있었다. 준섭과 여리도 와서 도와주었다.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은희가 문을 여니 손녀 아라가 서 있었다. 할머니, 이사 축하해요. 아라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은희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다. 고맙다, 우리 아라. 아라는 새 집을 돌아보며 감탄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쁘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여기 가끔 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혼자 오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없이. 은희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17살의 아라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진 젊은이였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아라가 올 때마다 기뻐. 그럼 주말에 올게요. 할머니랑 둘이서 영화 보러 가요. 좋아. 약속이다. 아라가 돌아간 후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 집을 둘러봤다. 아직 정리할 게 많았지만 이미 집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은희만의 공간. 은희가 선택한 곳.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희도 저 공원을 산책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어 은희는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다. 새 부엌에서 만드는 첫 식사였다. 된장찌개 하나와 밑반찬 몇 가지. 혼자 먹는 밥상은 여전히 작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식사를 마치고 은희는 베란다로 나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높이에서 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이네. 은희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은희만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천천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첫 아침이 밝았다.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여기가 새 집이라는 걸 떠올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공원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새 주전자, 새 찻잔. 모든 게 새로웠다. 은희는 차를 한 잔 우려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은희는 지난 2달을 떠올렸다. 아라의 생일날 들었던 그 말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파문이었지만 은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순자를 만나고 준섭의 도움을 받고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두렵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은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새 집에서 잘 주무셨어요? 시간 되시면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찾아뵐게요. 은희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 아들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은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은희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고 새로운 리듬을 찾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시간. 은희는 차를 다 마시고 베란다로 나갔다.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을 공간이 있었다. 은희는 오늘 오후에 꽃집에 가서 화분을 사오기로 마음먹었다. 코스모스를 심을까 아니면 장미를 심을까? 거실로 돌아와 은희는 책장을 바라봤다. 아직 책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다. 남편이 아끼던 책 몇 권과 은희가 읽고 싶었던 수필집들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전 내내 은희는 집안을 정돈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물건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다. 부엌 찬장을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고 서재를 정리했다. 점심은 간단하게 국수로 해결했다. 새 식탁에서 먹는 첫 점심이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예전 집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식탁,
아들이 숙제를 하던 거실, 손녀가 뛰어놀던 마당.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었다. 이 집에서 은희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오후가 되자 은희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공원으로 갔다. 나무가 많았고 벤치도 곳곳에 있었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희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새로운 이웃들이었다. 언젠가는 인사를 나누게 될 것이다.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을 발견했다. 은희는 들어가서 화분 2개를 샀다. 코스모스와 제라늄. 2 화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물을 주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집이 더 은희의 집처럼 느껴졌다. 저녁 무렵 은희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지훈의 문자는 여전히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는 천천히 답장을 적었다. 잘 잤다. 대화는 다음 주에 하자. 엄마가 좀 시간이 필요해. 문자를 보내고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들과의 관계도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은희 자신이 더 중요했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밤이 되어 은희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첫날이었지만 잘 보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면 될 것이다. 창가에서 햇살을 바라보던 은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간 은희는 평온했다.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괜찮았다. 이제 시작이야. 은희는 혼잣말을 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은희 자신을 위한 시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는 길. 라디오 드라마는 은희가 창가에서 햇살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고요하게 마무리된다. 밝은 빛이 은희의 얼굴을 비추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아들 내외가 바쁜 건 알았지만 자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처럼 방문을 닫고 지냈다. 은희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의 그 말투는 달랐다. 뜻이 숨어 있었다. 은희의 가슴 한편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봤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다. 손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은희는 무엇을 위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은희는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믿었는데 실은 부담이 되고 있었다. 선의로 한 모든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간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은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왔다. 그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니었다. 나도 변해가야 할 때가 왔나?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은희 자신을 위한 이제는 은희를 위한 시간도 필요했다. 잠들기 전 그 작은 결심이 순자는 남편이 최근 요양원에 그냥 평소처럼요. 하지만 은희의 목소리에는 무슨 일 있어? 조용히 은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입을 열었다. 순자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명확했다. 은희야, 너 자신도 소중하잖아.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